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한 끝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해임 조치를 취했는데요. 나 전 의원이 출마의 움직임을 보이자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반윤 우두머리라고 공격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그에게 진박 간별사라고 맞받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친윤에게는 반격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가슴이 벅찬다 라고 표현하는 등 반윤은 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으로서는 장관급이라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차기 당대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출마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심 대 민심 7대 3이었던 기존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거라고 예상됐던 후보도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나 전 의원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섰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 전 의원이 30.7%로 김기현 의원의 18.8%, 유승민 전 의원의 14.6%, 안철수 의원의 13.9%를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며 앞섰습니다. 비슷한 경향이 계속 나왔고요. 하지만 그의 출마 결정이 대통령실과 갈등한 끝에 나온 결정인 만큼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나 전 의원이 원하지 않아도 비윤계 대표주자로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지지율 뒤엔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당 지도부와 정부의 갈등으로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나 전 의원도 대통령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당권에 도전하긴 어려울 겁니다. 정면 돌파를 통해 확장성을 갖고 더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아니면 추락해서 험로를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때죠. 과거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치 향로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시사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인재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살펴봤습니다. 이인재 후보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신당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잦은 당적 변경으로 철새라는 비판과 함께 대권 가도에서 이탈했죠. 현 국민의힘 전신이 되는 신한국당은 15대 대선을 앞두고 경선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이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릅니다. 이때 대선 경선에서 2위로 물러났던 이인재가 부상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회창과 이인재가 2위와 3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인재는 이회창과의 갈등 끝에 9월 13일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15대 대선은 김대중 40.27%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회창과 이인재는 각각 38.74%, 19.20%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인재는 지방선거 패배 등 국민신당으로 정치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새정치국민회에 합류합니다. 이후로 수차례의 당적 변경이 이어집니다. 16대 대선 경선에 불복해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자유민주연합 입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을 거쳤습니다. 잦은 당적 변경으로 불사조를 의미하는 피닉스에 이름을 더한 피닉제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높은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입니다.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돌풍이 불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박근혜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다수 국민들은 기존 정치 문법에 물들지 않은 안철수에게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박원순 당시 변호사를 지지하고 서울시장 출마 포기,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창당 등을 거쳐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갖고 출발했지만 여러 오류만 남긴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문 이미지를 획득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열을 올릴 때마다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바로 거대 양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치열한 경선 끝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 대권까지 잡았습니다. 정치인의 지지율에는 구도, 이슈, 인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겁니다.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자가 지난 정치사를 찾아보니 지지율의 의혹을 뿌리친 사례는 없었습니다. 나 전 의원의 결심은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